저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박수를 원합니다. 혹시 크리스천이 아닌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괜찮아요. 다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신가요? 그래도 하여튼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난 교회에서 그래서 크리스천들인 줄 알았더니 아닌 분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제 이렇게 잠깐 구상하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괜찮겠죠? 제가 지난번 이제 당 대표 출마를 해가지고 제가 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후보들은 뭐 우리 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내가 이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뭘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더불어서 했어요. 같이. 도대체 이제 앞으로 저의 비전은 뭔가, 당 대표 출마하면서 저의 비전은 뭔가. 첫째는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될까요? 그건 다 된 건가요? 지금 우리 보수 정당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정통 보수 정당 재건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정당만 있어요. 보수 정당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포퓰리즘,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좌파의 정권이, 좌파의 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도 포퓰리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현직들에 대한 그 폄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재난지원금을 퍼주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있죠. 그 무상급식 본인은 이길 줄 알고 그 무상급식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물러나고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에 이제 서울시를 뺏겼다 뭐 이래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과연 보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그냥 표 받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주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정당을 만드느냐.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정통 보수 정당을 정당 보수는 뭔지도 알고 또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뭐 뜻을 같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짜 보수가 많아요. 가짜 보수가 많아요. 뭐 누가 가짜 보수인지는 제가 이름만 몇 명 얘기하면 금방 아실 텐데 뭐 오늘 이 자리는 또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첫 번째는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자. 여러분 저는 이제 국민의힘, 국힘의 소속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짐작컨대. 잘 모르시죠? 네? 70명? 70만. 70만 명? 예. 거의 맞는 얘기인데, 근데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 당의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의 당원들은 400만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400만 명이에요. 70만보다는 좀 많죠? 그런데 당비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 당비를 내는 사람을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000원씩을 내면 그런 자격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8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400만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10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또 당비까지 내는 이런 분들이 84만 명인데, 그럼 실제로 역할과 일을 하는 건 누구냐? 누굴까요? 큰 역할을 하는 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국회의원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안에 400만 또는 84만 명의 책임당원 중에는 아주 우수한 사람 많이 있어요.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 오늘의 정당들입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장에 나가는 분도 있고 또 함께 다른 역할을 해나가는 분도 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 그거 국회의원이 꼭 할 필요 뭐가 있냐? 여의도 연구원장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저 옛날에 한반도 선진화재단. 예, 뭐 이런 분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당에 보면 중앙연수원이라는 거 있어요. 교육하는 곳이죠.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럴 자리가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몇 명을 독점을 하고 우리 400만 당원들, 그리고 84만 명의 책임 당원들을 이렇게 그냥 쓸모없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 우파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할 때 싸우질 않으니까. 네. 말만 하니 말만. 옛날에는 그랬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튼튼하게 잘 지켜주니까 말만 하고 일만 열심히 했으면 나라가 잘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투쟁도 하고 강력한 싸움을 해서 그런 걸 물리쳐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만 대통령이 열어주는 길 따라가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분이 아무 사심이 없는 분이니까 나라 위해서 온전히 뭐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제대로 된 정치가 하려고 해도 좌파가 공격하고 막 이렇게 트랙에 걸리면 다 넘어져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우파들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뭐 주먹질하고 칼질하는 게 아니라 법안 만들 필요가 있으면 정말 단식이라도 하고 떼거리를 몰려가서라도 막아내고, 막을 법은 막고 통과시킬 법은 통과시키고. 지금 국회가 절대 부정이다, 그래서 안 된다, 아닙니다. 민주당은 뭐 국회의원이 많아가지고 늘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결기가 중요해요. 결기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그리고 네 번째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자. 30년 동안 우리 자유민주 정권을 이어가자. 뭐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오래 공안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딱 출범하고 나서 비서실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이는 내가 구속해가지고 재판에 세워가지고 중형을 받게 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똑하니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나온 거예요. 한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 30년 동안, 그 87년, 8년이니까 30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뒤에 이제 딱 나타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옛날에
이 386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의식화 교육한다고 그럴 적에 하던 것이 뭐냐면 바른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때 했던 것은 NLPDR, NDR, CDR, R 혁명을 공부했던 거예요. 혁명. 그런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그냥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있으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 또 이제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또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 결국은 이 소위 R 혁명이론을 공부했던 이사들이 이제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없는 때, 그런 때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지나야 될까? 내가 볼 때는 거의 30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어떻게 정권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정권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우리 아들, 딸들 그냥 정권을 뺏기는 그 순간 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거의 제가 볼 때 한 70% 넘어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그냥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뺏기면 그렇게 돼요. 그래 제가 30년 정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길이 있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몇 퍼센트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까? 41% 얻었어요. 41%. 근데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분이 홍준표입니다. 몇 표로 얻었냐면 24% 얻었어요. 그래 좋죠. 대통령이 이제 뺏긴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안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안철수. 이분이 또 대선 출마했는데 이분이 얻은 표가 몇 표인지 혹시 아시나요? 21%예요. 21%.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둘만 합해도 45%예요. 우리 문재인이 얻은 표가 몇 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둘만 뭉쳐서 똘똘 뭉쳐서 함께하면 그때도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파 정치 사상 가장 어려웠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탄핵당한 직후. 그런데도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뭉치면 우리에게도 길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혁신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뭉치기만 해서 그걸로 다 이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것들 뭉쳐서 30년 정권을 이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공산국가 될 거라고 하는 걱정은 좀 없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당 대표 때문에 제가 그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저는 더 큰 꿈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그렇게 정권만 우리가 갖고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거는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자. 대한민국이 초인류라고 하면 2등, 3등, 최소한 3등, 2등의 그런 나라. 이게 이제 초인류 정상국가죠. 이것도 또 과연 가능하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건 훨씬 좀 가능해 보이죠? 지금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말하면 세계 6위고 뭐 전체적으로 10위권의 강국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옛날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때 2006년인가요? 2006년도에 50년 뒤에 대한민국을 구상을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거는 그때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 수준만 유지하면 지금 같은 정도라는 게 OECD 국가 중간 정도 그 정도의 경제 성장률만 유지해도 통일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G2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난 그건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쭉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정말 G2가 되는데
중요한 변수 하나가 사실은 통일. 통일이면 훨씬 쉽게 되고 통일이 안 이루어지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자 이런 아젠다를 놓고 이걸 위해서 최근에 이제 통일 대박 열차, 통일 열차를 띄우고 있습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건 역시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대박이 되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했던 분이 있어요. 거시 경제학자입니다. 신창민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저서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같이 토론하고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거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융성, 이걸 이제 쭉 얘기한 거고, 제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여기만 아멘 하시네요. 언젠가부터 우리 우파가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 다 그냥 하루살이가 돼버렸어요. 우리 우파도. 제가 검사 출신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 때 검사장 뭐 이렇게 할 때, 간부할 때 우리 이제 소속 검사들하고 가끔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회식. 점심을 먹으면서 회식을 하면서 할 때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박 검사, 당신은 꿈이 뭐요? 비전이 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연세 드신 분에게 여쭤보면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네? 천국 가는 거. 네. 죽는 게 꿈이다. 여러분, 응? 천국에 사는 거. 그건 이제 우리의 종국적인 꿈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소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꿈이 없어요. 꿈이. 검사인데, 똑똑한 녀석들인데 꿈이 없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했더니 맨 처음 만난 사람들은 봉 떠 있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친구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 지청장 검사장이 만나자고 그러면 가만있어 내가 꿈이 뭐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됐다는 그게 난 참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꿈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잘 살기는 했어요. 잘 살기는 됐는데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그 배불리 먹고 이게 꿈이, 난 그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 꿈에 대한 얘기도 또 이제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는, 제가 청년들에게 가서 한번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꿈이 뭐냐? 다 모르죠. 교회에서도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비전 책자 다 모아봤어요. 국내 서적을 다 모아봤어요. 뭐가 비전인지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한번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서점에 가서 비전에 관해서 뭐가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별 뭐 이게 그렇게 절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월급 타먹고 생활을 하려고 의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어떻게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냥 요 다음에 선거에서 내가 되는 것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업군이지, 이거는 비전, 정치, 난 그게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여튼 바꿔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학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응징을 해야죠. 혼을 내줘야죠. 제가 이제 대구 고검장 발령이 돼서 이제 갔어요. 대구 고검장 발령 봐서 가는데, 그때 제가 낸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나, 이런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라. 제가 말씀드린 그 둘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검사는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겠다, 검찰이 잘 되겠다, 사업자리가 세워지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근데 나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해야지 지가 하고 싶은 수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약속한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니야, 난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매듭을 짓자면, 정치건 정부건 뭐건 다 국민은 말로만 있지 실제로 없어요.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국민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표예요, 표. 표가 국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말 비전 없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국민을 표가 아니라 정말 국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얘기 더 하려고 그랬는데 더 솔직하게 말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갈 때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게 사명이 되면 이미 그건 망가진 타락한 교회다. 본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지금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땅끝을 고사하고 다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안에 갇혀 있다고.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다 외우긴 외우는데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마리아 입구까지 갔다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옛날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우리 1919 뭐 이런 거 다 누가 주도했느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다 주도했어요. 다 따라왔습니다. 전쟁이 위기에 있을 때 종치잖아요. 전쟁 위기 있을 때 그냥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용만 보이고 있어요. 그런 신용만. 다 교회 안에 뭉쳤어. 교회 안에 뭉쳤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지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주기도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각성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대학 졸업한 다음에 무슨 교육받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교육받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육도 있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 아니라도 물리적으로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좋은 역할. 나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건 결국 국민들의 민생을 지켜내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아까 보니까 거의 90%가 크리스천들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같이 하면서는 차이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